네, 이제 세 번째 시간 사례관리의 관점과 이론, 여섯 번째 사회자본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본 이론은 첫 번째 사회적인 관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와 이익의 총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자본 이론은 뭐냐? 사회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아니면 클라이언트 그 가족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바로 다양한 어떤 그런 기회와 이익이 바로 그 총합이 바로 사회적인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자본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거를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욕구 부족이 생기고 아니면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이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후회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그 실체적 자본이 바로 사회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콘먼은 사회 자본을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보았다라고 하고요. 또 브루디웨는 우리 사회에 제도화되어 있는 각종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사회 자본을 보았고요. 포트남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회적 관계를 사회 안에서 제도적, 비제도적으로 맺어진 관계망이 바로 사회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확인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러한 관계들 아니면 다양한 기회를 맺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 바로 사회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자본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내가 다른 체계와 아니면 다른 구성원들과 맺고 있는 어떤 신뢰나 그런 관계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죠. 쉽게 어려웠을 때, 손 내밀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실체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뭐 기부를 한다라거나 후원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공통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죠. 이러한 활동들, 이런 게 바로 다 사회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게 왜 사례 관리에서의 이론으로 나오느냐? 사회 자본의 일단 구성 요소는 뭐냐? 일단 첫 번째 사회적인 관계망,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신뢰, 그 다음에 상호 호혜성의 규범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회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 자본 이론의 개요는 뭐냐? 사회 자본의 구성 요소, 사회적인 관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계망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죠. 너무 많아서 문제죠 요즘에. 특히나 그게 이제 또 현실 세계보다도 이 사이버 세계에서 또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너무나 이제 사이버 세상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이런 통신 수단을 통해서 아니면 휴대폰 같은 이런 그다음에 뭐 SNS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전 세계 어딘 거리의 제한도 없고 시간의 제한도 없이 만날 수 있는 다회적인 관계망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뭐냐? 첫 번째,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망은 대면적이고 얼굴을 마주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어떤 제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누군가와 알게 되는 거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자발적이다 하는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 또 상호 간의 신뢰와 호혜성, 상호 부족, 서로 윈윈하고 서로 도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맺는 것들은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맺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 참여의 역량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뢰. 첫째,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그 다음에 둘째,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신뢰. 세 번째가 제도에 의한 신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신뢰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 중 세 번째, 사회 호혜성 규범입니다. 사회적 자본의 규범 요소로서 상호 구조의 규범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원이나 지위, 명예나 보상 등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웃을 위한 배려와 헌신, 공동체를 위한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바로 사회 자본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자본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사이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하고 조직의 발전에 헌신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구성원들 간의 신뢰에 기초한 상호 부조 행위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사회적인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자원들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서 한쪽으로 집중돼서 누군만 어느 한 부분 일부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사회 자본을 통해서 사례 관리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점은 뭐냐? 이러한 사회 자본이 클라이언트 욕구 해결을 위한 부분들, 또 사례 관리는 계속 공부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관계 속에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을 위한 어떤 그 새로운 실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실천 방법에 있어서 사회에 남아있는 많은 자본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사회 자본들이 함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러한 관점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그런 자본들을 찾아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또 실천 방법에 아니면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고 이용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사회적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사례관리에서의 사회자본 이론은 첫째, 사례관리자는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사회자본을 찾아내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사회자본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발굴해내고 또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기회도 드리고 그런 사회자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실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를 상호부조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를 사례관리 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자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체계 속에서 아니면 그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호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원만한 상호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교육하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자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런 자본들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관리자는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돌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자본이라는 건 저 혼자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많은 사회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나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끼리도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의 실천의 경험이 쌓이면 바로 우리가 이전에 어린 시절 추억으로 갖고 있던 한 마을에서 그 아이를 함께 공동육아하고 같이 키우는 것처럼 그러한 사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바로 사례관리자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실천 현장에서 사회자본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려면 사회복지기관들 간의 상호 신뢰의 분위기도 성숙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전체적으로 뭐냐? 사회자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자본들을 잘 갖추고 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역량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강점 관점이나 empowerment는 클라이언트가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론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셨다 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 이론입니다. 네트워크 잘 아시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죠. 네트워크, 그물, 네트가 그물이니까요. 그물코처럼 이렇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서 연결돼서 저 클라이언트 하나하고 클라이언트와 그 플러스 가족 하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들 사이를 전체를 둘러보는 어떤 시각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사례 관리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 그물 또는 망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원, 기술, 사회관계, 지식, 신뢰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관계망, 로서 유대 또는 연계된다라고, 이런 유대 또는 연계로서 정의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망이니까요, 연계되는 거죠. 묶어지거나 링크,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물이나 망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도 사회에서, 지역사회 또는 국가사회에서, 아니면 더 크게 보면 이 글로벌한 사회에서, 이 지구사회에서 개인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유대되어 있다, 묶어져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사회복지 사례관리에서 네트워크가 왜 필요하냐? 그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 서비스 이용자를 찾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서비스 누락이 발생하거나 클라이언트의 서비스가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단편적이고 자원이 부족해서 지역 내 다양한 관련 조직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클라이언트에게 중복되는 서비스를 가서 필요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방지하고, 또 복잡하고 다양한 자원적인 어떤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다른 서비스들도 함께 지원이 돼서 그 클라이언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협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이론의 주요 과제는, 첫 번째가 이 네트워킹의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만들어진 네트워킹 단계를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 단계별 주요 과제를 좀 보면, 첫 번째, 네트워킹 준비 단계에서는 왜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했을 때 이득, 비용들을 분석해서 네트워킹 활동을 승인받는 과정이 바로 네트워킹의 준비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네트워킹의 구성 단계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목적을 고려해서 실제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다. 그래서 참여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주축이 되는 조직과 지원 조직을 나누고 네트워크의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가 바로 구성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네트워크 실행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참여 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논의했다면 이제 분명한 계획에 따라서 실제적인 협력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실행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관리 단계란 참여한 기관들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참여 기관들이 비용과 이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클라이언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관계들을 또다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킹 관리 단계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이렇게 단계, 네 가지 단계, 준비 단계, 구성 단계, 그 다음에 실행 단계, 관리 단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역량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사례관리의 간접적 서비스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 간 서비스와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다음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네트워크는 강제나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는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일정한 목적을 공유 또는 공감하면서 자율적으로 협력하고 연계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네트워크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의 지도자는 구성원들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재반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네 번째, 네트워크의 참여와 탈퇴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목적에 공감하는 개인과 기관은 자유로이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사례 관리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는 한순간에 외부적인 압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서 진행해가는 연속선상의 발전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만약에 네트워크를 만든다 하면 이러한 사항들을 잘 고민해서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사례관리에서의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네트워크 이론은 사례관리의 간접적인 기능인 서비스 연계와 조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 이론은 사례관리의 실천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사례관리 운영 체계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려면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좋은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네트워크 담당자 간 충분한 정보 공유 및 원활한 의사소통, 또 상호 이해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실무자를 선정하고, 또 사례 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사례 관리자들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례 관리에서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많은 이러한 실천적인 활동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사례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71페이지에서부터 72페이지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례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 자, 사례 관리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사례 관리 실천이 잘 되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마음만큼 쉽지 않습니다. 최선의 실천이 요구된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들이 사례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지, 최근 5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5명을 심도 있게 인터뷰하여 얻어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 클라이언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사례 관리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와 상호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사례 관리자를 인정해주고 또 필요한 도움을 주도적으로 요청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례 관리자는 문제나 약점보다는 강점을 강조하는 접근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 네 번째가 클라이언트의 역할 회복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를 끝까지 대신해 줄 수 없기에 가능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례 관리에서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은 2012년 출처가 노주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공적인 사례 관리를 위한 실천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고 또 그러한 관점들이나 이론을 공부했던 것들은 이렇게 네 가지,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와 상호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클라이언트의 역할 회복을 격려하기 위한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한 이론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사회복지사로서 사례관리자로서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 관점들을, 관점에 관한 어떤 이론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실천 과정들에서 꼭 한 가지 이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들, 자기가 알고 있는 실천 지식이나 이론들을 통합해서 그러한 것들을 클라이언트의 현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바라고 있는 욕구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이론을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해나갈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적당한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순전히 온전하게 사례관리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관리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느냐는 사례관리의 성공과 실패에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실천 방법, 그다음에 다양한 이론들을 접해서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게 바로 사례관리자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례관리에 필요한 이론들, 관점들을 다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례관리의 구성 체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